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러시아가 그들의 방공 무기는 세계 최강이다 라고 계속 선전해 오죠. 판치르, 그리고 S-400, 부크 M2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뚫려서 이스라엘이 스텔스 전투기도 아니고 F-16 가지고 완전히 러시아 공군기지 인근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대만 해협에서 계속 중국군이 공군을 동원해서 대만을 압박하고 있죠. 그런데 대만 해군이 조그만 스텔스 군함에다가 어마어마한 함대공 미사일을 장착했습니다. 대만 이렇게 준비하고 나면 중국이 이제 함부로 항공기 들여밀기가 힘들게 되겠는데요. 보겠습니다. 연일 대만 해협에서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중국에게 참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전해져 왔습니다. 대만이 대량 배치를 준비 중인 스텔스 초계함 토장급의 개량형이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 체계 통합에 성공해 본격 배치가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꽤나 골치 아파지게 되었습니다. 대만 해군이 중산과학원과 함께 개발한 신형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인 화이첸2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체계 통합 과정을 마무리했다고 네이비 리코그네이션이 현지 시각 12월 7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실험은 지난 12월 2일 실시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실험은 토장급의 2번함이자 확대 개량 양산형의 초도함인 타장함에서 실시됐습니다. 하이첸2 미사일은 대만이 자체 개발해 대만판 암람이라고 부르는 티엔첸2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함대공 버전인데요. 고성능 액티브 레이더 시크를 장착해서 여러 표적에 대한 동시 공격 능력이 뛰어나며 데이터링크를 통한 중간 표적 수정까지 가능해서 대만 해군의 방공 능력을 크게 강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아온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을 운용하는 토장급 개량형은 만재 배수량 670톤의 소형 초계함인데요. 이 초계함은 적의 레이더에는 작은 고무보트 수준으로 나타나는 높은 수준의 스텔스 성능은 물론 워터제트를 이용한 38노트의 고속 기동성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사거리 400km의 마하 2급 성능을 가진 슝펑3 함대함 미사일 8발, 대만판 하푼인 슝펑2 암속 함대함 미사일 8발이라는 강력한 펀치에 대해서 사거리 100km의 하이첸2 함대공 미사일이라는 강력한 방공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대만은 이 초계함을 2023년까지 6척 실전 배치하고 추가 예산을 편성해 10척 이상의 토장급 개량형을 전력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레이더에는 잘 보이지 않는 데다가 대함, 대공 타격 능력까지 막강한 이 스텔스 초계함의 등장으로 중국이 앞으로 상당히 피곤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만이 이걸 23년까지 6척, 그리고 그 이후에 빠르게 10척까지 해나가겠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예상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 24년, 25년 이 어간이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예상이 되죠.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전에 대만은 이걸 실전 배치한다. 그것도 6척, 그리고 그 이상. 자, 그러면 중국에게는 어떤 데미지가 올까요? 스텔스 군함이기 때문에 중국 레이더에 잘 안 보여요. 고무보트 수준으로 보인다 이겁니다. 자, 이렇습니다. 딱 봐도 그냥 스텔시하게 생겼죠. 그리고 덩치가 670톤이니까 작습니다. 그런데 이 몸통 안에 이렇게 경사형으로 해서 함대함 미사일 16발이 장착되어 있고 그 중에 8발은 초음속이에요. 거기다가 추가로 이렇게 또 함대공 미사일 사거리 100km짜리를 장착을 하게 되니까 이게 너무나 작은 RCS로 보여서 전투기에는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대만 해협에서 어선들하고 섞여서 이렇게 다니고 있다가 중국의 항공기들이 접근을 하면 그냥 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군함이 접근하면 초음속 미사일 쏴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잠수함도 무서운데 이렇게 작은 토장이라고 하는 이 군함 때문에, 초계함 때문에 중국의 대만 해협 압박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하이첸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한자로 하면 해검입니다. 바다의 자에 칼검자, 해검, 하이첸. 그런데 원래는 이게 이제 텐첸 해서 천검이라고 하는 공대공 미사일을 함대공 미사일로 개조한 거예요. 그래서 해검, 앞으로 바다에서 정말 강력한 날카로운 칼로서 존재하면서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승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시리아 서부 해안의 핵심 항구를 전투기로 강타했다는 소식입니다. 항구 야적장에 쌓여진 무기들이 터져나갔지만 러시아군의 방공장비는 또 침묵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시리아 서부 라타키아 항구를 현지 시각 12월 7일 새벽에 공습했으며 이로 인해 라타키아 항구 야적장에 쌓여진 이란 무기들이 대량으로 파괴되었다고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현지 시각 12월 7일 밝혔습니다. 인권관측소 측은 이스라엘 전투기가 라타키아 항구에 들어와 야적장에 대량으로 보관되어 있던 이란제 무기 컨테이너를 공격했다라며 이번 공습으로 엄청난 물질적 손실이 보고되었지만 사상자에 대한 보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시리아 현지 시각으로 새벽 1시 23분에 발생한 이번 공격은 시리아 최대 항구 중의 하나이자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운영 중인 최대 군사 거점인 흐메이밈 공군기지에서 불과 16km 떨어진 사실상 러시아의 앞마당인 곳입니다. 시리아 정부는 국영통신사인 사나 뉴스 보도를 통해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은 우리 방공망이 모두 막아냈다라고 주장했지만 일부 피해가 발생해 다수의 컨테이너에 불이 붙기는 했다라며 피해 사실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라타키아 항구가 현지에 배치된 시리아군의 SA-6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과 판치르 야전 방공 시스템, 다수의 대공포와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로 구성된 다층 방공망의 보호를 받고 있었고 흐메밈 기지에 배치된 러시아군 S-400과 부크 M3 지대공 미사일, 판치르 야전 방공 시스템의 다층 방공망의 지원을 받는 고밀도 방공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군은 F-16 전투기를 이용해 동부 지중해에서 정밀 유도 무기를 투발하는 방식으로 이번 공습을 감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신들의 코앞에서 이루어진 공습조차 막지 못하는 러시아군의 방공 시스템, 카탈로그 데이터와 실제 성능이 많이 다른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큰 무역항이죠. 라타키아. 이 라타키아 조금 북쪽에 가면 또 타르투스라고 있는데 거기는 러시아 해군이 임차를 해서 군항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무역항입니다. 여기에 이란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그리고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에서 활동하는 카타이브 헤즈볼라 이런 무장 세력들에게 무기를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배에다가 싣고 가서 컨테이너 내려주는데 그 컨테이너에 무기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걸 빼내서 이제 무장 세력들에게 나눠주는데 그 정보를 모사드가 획득을 하고 그래서 어느 컨테이너다 하는 컨테이너까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 컨테이너를 때린 거예요. 정말 뭐 대단한데 이 F-16을 가지고 가서 정밀 유도 무기로 어떤 무기로 때렸다라는 것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밀 유도 무기로 때렸다. 그렇게 해서 그 해당 컨테이너를 정확하게 타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대체 러시아제 방공 무기들은 뭐 했냐 이거예요. 여기에 SA-6라고 하는 40에서 60km 되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판치르라고 하는 한 20km 정도 되는 야전 방공 시스템 이건 뭐 세계 최강 우주 최강이라고 하는 판치르가 배치되어 있고 또 시리아군의 S-300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방공권 안에 있는 이 항구를 스텔스기도 아닌 F-16이 가서 때렸는데 뭐 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냐? 아닙니다. 이 라타키아 항구에서 불과 16km 떨어진 곳에 흐메임이라고 하는 공군기지가 있고 이 흐메임 기지에는 러시아가 지금 완전히 자기네들 백파이어 폭격기까지 갖다 놓을 정도로 완전히 전략기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S-400은 현존 러시아의 최강 지대공 미사일이죠. 거기다가 부크 M3, 이 부크 M3는 부크 M2하고는 완전히 또 차원이 다른 100km 정도 되는 사거리의 엄청난 미사일이에요. 거기다가 판치르.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다층 방공망으로 꾸려진 이 지역이 바로 16km 옆에 있는데 어떻게 흐메이밈 옆에 있는 라타키아가 이렇게 두드려 맞아도 아무런 제한이 없냐. 즉 러시아 방공무기, 러시아 레이더 이런 것들이 제밍에 얼마나 취약한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결과물이 아니냐라고 생각됩니다. F-16 전투기가 뭐 그냥 들어갔겠습니까? 전자전기 같이 들어가면서 제밍을 쫙 하면서 들어갔겠죠. 그 제밍을 하니까 레이더들이 탐지하지 못하고 뭐 지직거려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뭐 무인지경으로 때려버린 것이죠. 그런데 또 시리아는 우리가 다 막아냈다라고 하지만 그러면서 다 막아냈지만 일부 피해는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뭐 모텔은 같지만 뭐 그 별일은 없었다. 또 뭐 그 시기 일은 있었지만 사랑은 하지 않았다. 뭐 그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이거? 이렇게 해당 컨테이너가 박살이 나 있는 아까 화염이 확 일어났고 공습을 다 막아냈다. 그런데 화염은 또 왜 일어납니까? 그리고 나서 컨테이너가 이렇게 완전히 전소된 이런 사진까지 공개가 됐는데 아무 일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리아도 참 부끄러우니까 그렇겠죠. 아무튼 세계 평화를 어지럽히는 무장 세력들의 무기 공급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란이 이랬답니다. 그 이란하고 친한 나라가 어디죠? 북한, 중국입니다. 그 북한하고 중국하고 친하고 싶어서 안달이나 있고 충성하고 싶어서 안달이나 있는 일부 정치 세력이 있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